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기회가 몇 번 온다고 합니다. 기회가 몇 번 오는데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50%, 70% 나는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지만 이 배당 수익률이 50%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2억만 넣어놔도 1년에 배당을 1억을 받으니 그러면 월 800만원 가까이를 월세를 받는다는 거. 2억이면 크다면 크지만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트도 요새 10억씩 하는데. 그래서 2억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상가를 보통 강남역에 상가를 3억 주고 사면 월세가 한 100만원 정도 나와요. 근데 배당 수익률 50%면 3억 어치의 모기지 리츠를 안정적인 모기지 리츠를 사는 배당 수익률 50% 받으면 1억 5천을 받아요. 그럼 1억 5천을 받으면 한 달에 한 1200에서 1300만 원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미국 역사상 몇십 년만 온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기지 리츠가 망하지만 않는 모기지 리츠를 찾으면 그 하늘이 준 기회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만 보지 말고 1부, 2부, 3부, 4부, 5부를 봐가지고 100% 이해, 두 번, 세 번 보고 100% 이해하고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에 하나 배당 수익률 50%, 60%, 70% 나는 종목을 제가 가르치는 주지만 만에 하나 부도 날 수도 있다. 그게 10%일지 20%일지 모르겠습니다. 부도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겁이 나면 뭐 투자금을 줄이면 되죠. 그죠? 한 3억 할 걸 뭐 1억만 하고, 그쵸? 1억만 해도 50%면 5천만 원이면 월 4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시고 확신이 들면 투자를 뭐 1억을 하든 2억을 하고, 확신이 안 들면 투자를 한 5천만 원만 하든가 2천만 원만 하든가 하세요. 어쨌든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기지 리츠를 계속 연구하면서 정말 제가 한 200개 연구한 것 같아요. 200개 정도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추리고 40개 추리고 그 중에서 또 8개 추리고 그 중에서 또 괜찮은 거 추려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이거를 소개할지 말지 난 고민 중이에요. 좋긴 좋은데 하늘이 준 기회인데 회원들에게는 20% 18% 정도 수익 나는 안정적인 어떤 리츠를, 이거는 모기지 리츠가 아니고 아까 에쿼티 리츠죠. 에쿼티 리츠를 지금 사게 해놨는데, 에쿼티 리츠는 덜 위험한데 모기지 리츠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나중에 설명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부도난 리츠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 외로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그래서 전 재산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재산이 뭐 10%, 20% 정도는 모험을 걸고 투자해보면 좋지 않겠나.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재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보고, 저와 같이 연구해보고 투자 금액을 한번 정해보세요. 저도 우리 회원들에게 지금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고민스러워요. 자, 어쨌든 자, 그럼 연구를 다시 합시다. 연구. 모기지라는 것은 리츠라는 것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뭐 상가나 빌딩을 사가지고 그래서 월세를 받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에쿼티 리츠인데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빼고, 없다 치고 모기지 리츠에 대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에쿼티 리츠는 너무 쉬우니까 빼고 우린 지금 모기지 리츠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기지 리츠는. 그 모기지 리츠를 이해하려면 MBS라는 단어를 100% 이해해야 된다고 내가 설명을 했죠. 그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10억 정도를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10억을 빌리잖아요. 10억을 빌리면서 그 아파트의 담보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은 그 아파트 담보권을 해가지고 10억이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 10억에 대한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유동화 중개사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갖고 또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해줘요. 그 유동화 중개회사는 그 은행에서 산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 저당 정권을 발행해요. 주택 저당 정권을 발행해요. 이게 MBS예요. 주택 저당 정권. 그 이 MBS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MBS. 그래서 팔고 그 돈을 받아가 또 주택 저당 채권을 사겠죠.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아까 그 10억이 묶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팔고 그 돈을 또 다시 대출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MBS는 유동화 중개회사, 그죠? 유동화 중개회사가 발행하는 그 주택지당 증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기지 리츠에는 주거용이 있고 아까 상업용이 있다 그랬죠. 어려운 거 아니죠. 주거용은 주거용이고 상업용은 상업용. 아까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했고, 이거는 상업용은 뭐요? 상가를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저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해줬냐, 이거는 상가를 담보로 해서 대출해준 그 차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20억짜리 상가를 살려는데 내가 10억이 필요하니까 10억을 은행에 빌렸어요. 그럼 은행은 그 10억에 빌려주고 나서 그 10억, 그 상가를 담보로 해가지고, 상가 저당 채권을 발행할 거 아닙니까? 상가 저당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걸 유동화 중개사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대출해주겠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 주거용은 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자산가치 평가가 쉬워, 유동화가 쉽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하기 때문에 유동화가 쉽다 이 말이에요. 유동화가 쉽다는 말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업용, 주거용 리츠는 샀다 팔았다 하기 쉬운데 상업용 리츠는 좀 어렵다 이 말이야. 샀다 팔았다 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상업용은 레버리지 활용이 적고 자산평가를 직접 수행한다. 통상 모기지 금리가 리보 금리에 연동되어 이자와 스프레드 손실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상업용은 자산가치 평가가 어렵죠. 그러니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잘 없죠. 왜냐하면 주거용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담보를 해가지고 70% 80% 빌려주듯이 상가는 불안하니까 보통 뭐 30% 40% 밖에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주거용 MBS는 안정적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용 MBS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리츠 회사에서 주거용 MBS를 한 10억 불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안정적이니까 그 MBS를 담보를 하면은 한 90% 정도 80% 정도 또 현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 또 주거용 MBS를 사요. 그럼 그걸 담보를 해가지고 또 90% 현금을 받아가지고 또 사고 하죠. 그런데 상업용 어떻게 돼요? 상업용 MBS를 사면 유동화가 쉽지 않고
자산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상업용 MBS를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빌리려면 뭐 50% 정도 60%밖에 못 받겠죠. 그러면 레버리지를 말 못하잖아요. 또 그러면 50%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상업용 MBS를 사면 그 돈에 대해서 또 50%밖에 또 대출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용은 레버리지를 예를 들어 7배, 8배 올릴 수 있으면 상업용은 레버리지를 한 두세 배밖에 못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주거용은 상대적으로 차입금 MBS의 스프레드가 적고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1달러 투자에 6달러, 8달러 차이인다. 아까 설명했죠. 그렇죠? 이거는 1달러는 개인에 말한 거고 10억 달러로 하면 그죠? 모기지 리츠 회사가 10억 달러를 그 주거용 MBS를 사요. 주거용 MBS를 사가지고 그 MBS를 사가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담보를 해가지고 또 돈을 빌리죠. 또 그 돈을 담보를 해가지고 또 주거용 MBS를 사죠. 또 그 주거용 담보를 산 MBS를 또 담보를 해가지고 또 돈을 빌리죠.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6배에서 8배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상업용은 그렇지 않다. 한 두세 배 정도 되겠죠. 뭐, 그죠? 그래서, 단점은 주거용은 상대적으로 차입금 MBS의 스프레드가 적었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 개인들의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다. 상업용의 단점은 직접 자산평가와 모기지를 실행하다 보니 주거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하다. 자산가치 평가가 어려워 유동화가 어렵다. 유동화가 어렵다는 건 상업용 MBS를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린다 이 말이죠. 그 주거용은 안정적이니까 뭐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통상 모기지 금리가 리버 금리에 연동되어 이자 스프레드 손실될 가능성이 적다. 근데 리버가 뭐냐면 런던의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인류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단기적인 자금 거래에 적용한 대표적인 단기금리. 런던의 우량 은행들끼리 거래하는 단기금리. 어렵지 않죠? 주거용 모기지 리츠는 공인된 국가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MBS를 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유동하기 쉬운 반면 이자 스프레드 적어 레버리지를 이렇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상업용 모기지 리츠는 리츠사가 직접 자산을 평가하고 모기지를 실행하다 보니 이자 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유동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주거용 모기지는 대부분 고정금리고 반대로 상업용 모기지는 리버에 연동되는 변동금리인데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기에는 주거용 모기지가 유리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상업용 모기지가 유리하다. 자, 그래서 지금 3부죠. 1부, 2부, 지금 3부 했죠. 자, 그러면 또 시간이 돼가지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 4부. 자, 시청자 여러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